아주 기쁜 소식이 있네요. 노영희 변호사. 1월 달 안에 모든 것이 6대 0으로 끝난다. 윤석열은 즉시 탄핵될 것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헌법 82조 위반으로 끝낸답니다. 6대 0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부서로서 해야 된다.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거고 군사상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도 반드시 부서로서 해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우연이다. 6대 0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충격적인 거. 아니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이제 네. 자기랑 엄청 친한 한덕수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것과 별개로 헌재가 지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뭐라고? 헌재는 이번 탄핵 1월 달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지금 봐요. 아. 뭐 때문이냐?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거나 말거나 자기네는 1월 달 안에 대통령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월 안에? 왜 너무 그러냐? 예. 국무회의 의결 안 거쳤잖아요. 그렇지. 회의력이 없잖아요. 없어. 그래서 윤 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 가능하다. 아. 뭐 포고령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150개 증거 영상이랄지 뭐 이런 거 싹 제출했다고 하던데 그거 말고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헌재가 지금 결정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 위반했는지 이것만 보겠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되 이 문서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부서 했는지. 예. 그리고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국무위원들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랬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문서 없다고 정확히 대답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고 있잖아요. 경찰도 국무회의에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란 찍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탄핵감인 거예요. 그러네. 본인이 어쨌든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입으로. 그거는 생중계됐고. 그러니까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건 법리적으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영식이가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만장일치. 그러니까 그렇지. 3명을 임명하거나 말거나 필요 없어요. 6명이 그냥 만장일치로 6명이 다 탄핵 이거 위헌이다. 이러면 끝내버리는 거고 그렇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네. 생각에는 27일 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헌재는 결정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그래서 1월 달에 뭐 대통령이 추적을 하거나 말거나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말고 필요도 없고 이미 간주됐잖아. 그렇죠. 1월 달에 난 정리된다고 봐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무조건 3월 대선이야, 이제는. 아니 근데 벚꽃이 저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벚꽃이 피기 전에. 두 달 내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방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근거로 아무리 내가 진보 보수 뭐 이런 추천목도 다르고 생각. 자, 1월 달에 탄핵이 된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관련 보도도 있어요. 보면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윤 탄핵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82조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라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살펴보고 있다. 82조 위반 여부를 여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서명입니다. 부서 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이다.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당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안부 의정관이 없었고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 하자 있는 국무회의 한번 볼게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명백한 하자입니다. 이건. 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 그러면 결국은 국무회의를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하지 않은 거네요. 그냥 모여있다 웅성웅성하고 걱정하다가 가버린 상태였네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수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평판과 평가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했고 한 7분 정도 짧게 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네요.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본인이 봐도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이루어지지 얘기죠.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네, 통상적인 그런 국무회의 통상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이루어지지 그건 못했다.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이거죠. 타당성이 있다고 국무회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총리가 얘기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 동의한다. 총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송미령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농림장관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회의 시작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의 선언도 없었고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개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회의장에 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개엄 그러더랍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료 회의를 선언도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황당하죠.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대통령의 겁니다. 육성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계엄 그런 선포하는 상태입니다. 육성.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계엄 선포 건의도 없었다. 이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건의도 없었다.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하게 돼 있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관 적어도 4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 위법한 계엄.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확인.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어떤 석상에서 심의를 건의도 했습니까? 아무런 없었다.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심의도 네, 정식 없었다. 심의는 없었습니다. 정식 회의록 심의도 없지요? 없었다. 회의록도 없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회의록 계엄령이죠.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하죠. 3일 열린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서 이거 어떤 뭐 안건도 없었고 보고도 볼 것도 없네, 없었고 이건. 의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불법 그렇다면 계엄령이다 이거죠. 이런 딱 걸렸어요.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고 심의를 안 거쳤다면은 비상계엄은 계엄령법을 위반한 것은 맞죠? 미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수사 과정에서 네.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도 없었다. 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관계 국무위원이 누구입니까? 국무위원 말씀하셨죠. 부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국무위원. 국무총리 그리고 관련 국무위원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자,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보세요. 부서했습니까? 이거 명백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죠. 아무도 다 안 없다고 했죠? 하잖아요. 기재부 장관도 없고 외교부 총리. 장관도 없었고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헌법 82조 위반. 헌법 제 82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되리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총리? 없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딱 걸렸어요. 82조 위반으로 다른 거 뭐 내란이니 뭐니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차 위반은 중대하죠. 내란인지 여부 살필 것도 없어요. 당연히 내란이지만. 자,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면 끝납니다. 6대 0으로 끝난다는 거. 노영희 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1월 달로 끝난다. 6대 0으로. 뭐 보나마나 할 것도 없다. 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자체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까 봤던 내용들. 또 충격적인 내용 하나 볼게요. 이 한덕수가 물덕수 간덕수가 왜 윤석열 편에 딱 붙었는가 싶었더니 첫째는 점괘를 받더니 윤석열이 살아난다는 점괘다. 이 설 명절 이후에 음력 설 명절 이후에 살아난다는 점괘가 있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아직도 그립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인데 사실 내통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산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 한덕수를 밀고 있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한번 볼게요. 대통령 편에 왜 한덕수가 섰냐? 왜 섰습니까? 이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분위기가 한덕수 대통령이요? 한덕수를 네. 탄핵 이후에 대선이 생기면 국민의힘 네.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내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누가요? 용산에서 검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나. 확인이 되지 않지만 자, 한동훈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걸린 대선 후보 두 사람 있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도 불가하다. 그럼 누구를 할 거냐? 갑작스럽게 지금 한동훈,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가 아웃되고 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을 잘한다. 조선일보가 쭉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한다는 그 가짜뉴스도 계속 가져와서 퍼뜨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적극 지원한다는 등. 그렇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세우면 오히려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북 좌파 전체주의 세력에 쏟고 있는 국민들과 제대로 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덕수가 움직일 공간이 매우 좁아졌죠. 심지어 그런 언론, 그걸 언론이라고 부르죠. 그런 언론 중에 이런 기사도 쏟아내더라고요.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고 있다. 어머나. 지금 계속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그런 거다라고. 저기 하루 만에 떨어졌나 봐요, 우리 원화 가치가. 뽕뽕이님께서 미쳤네. 그러니까. 미천대가 아니고 실제 검토되고 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좀 의견이 있는데요. 네네. 한덕수는 왜 저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보수 쪽에서 이제 의견 모아서 한덕수 대통령으로 저는 이것만 해도 다행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란 동조범으로 징역 갈 거를 면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품고 지금 하는 행동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덕수가 그날 12월 3일 날 윤석열을 만난 게 8시 40분이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내가 장관들을 모았어요. 네, 모았죠. 그 전체 과정에서 한덕수가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문서도 없고 발언록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다른 동료 그 장관들이 한덕수는 반대했습니다라는 증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윤석열이가 보증해지기 전에는 내란 동조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령을 정당화해주는 이 내각 구성을 본인이 나서서 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민주당은 한덕수도 이제 위치가 불안하니까 잘 구슬리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왜 저랬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입장하고 국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설마 올 초에 계엄령 혹시 의심하면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잖아요. 이것도 똑같은데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지금 안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나 거대한 내부 소요 사태예요. 모든 게 지금 시간 끌기로 가고 있잖아요. 시간을 끌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서 뭐 이 헌법재판관들을 잘 구슬러서 무슨 탄핵을 되물릴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나이브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덕수가 시간 끌면서 기다리는 거는 80년도에 사북 사태 같은
어떤 지역에서의 대규모 사태, 지금 이미 기사가 난 것만 하더라도 청주공항을 폭격한다, 뭐 사드 기지를 어쩌고 한다, 심지어는 뭐 원전에다가 뭐 일을 일으킨다, 온갖 얘기가 나오는 게, 그리고 저 강남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을 때려 부신다. 그러니까 이게 설설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 자,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사회 소요를 기다리고 있다, 한덕수가. 이 한덕수가 내란 특검, 일반 특검, 상설 특검 임명 추천 의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한덕수가 이 내란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인하는 거다. 지가 살 길은, 지가 내란죄의 공범이기 때문에 지가 살 길은 윤석열에 부활하는 방법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도 판단한 것이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산이 꼬신 거죠. 윤석열 김건희가 흘리면서 이 한덕수를 대통령 차기, 국힘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언지를 주니까 거기에 혹해서 이 간덕수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27일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잡아서 28일 날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산 윤석열 김건희 입장은 이 특검법 한 개라도 통과되는 순간에 본인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덕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지 않나 싶어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힘은 부역자로 활동을 하고요. 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이죠. 게다가 이것도 이제 어제 살짝 제가 언급을 했는데 뉴스토마토의 보도입니다. 탄핵 헌재 방정식 6인일 때 한 명이 반대해도 곧바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이것도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원래 심리 정족수가 7명이에요. 7명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명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해죠. 6명 하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6인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건에서도 유추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6명 가운데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6명 중에 1명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심리 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1명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기들끼리 평의해서 6명 만장일치면 그냥 통과되는 거고, 탄핵이 만일 1명이 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1명 이상의 추가 임명을 기다렸다가 최종 판결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명의 반대, 만일 정영식이 탄핵 기각의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기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홍준표 지금 동대구 역 앞에 박정희 동상을 하나 세운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계속 뜯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뜯고 있지 않고 있다가 23일 날 어저께 며칠 전에 개막을 했습니다. 보니까 놀라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박정희 동상입니까? 자, 홍준표 얼굴하고 닮지 않았어요. 와. 야, 홍준표 이렇게 사악한 인간일 줄은 전 몰랐어요. 지 동상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박정희하고 교묘하게 홍준표 지 얼굴하고 약간 섞어놨어요. 섞어놓고 동대구역 앞에 이걸 세워놨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지금이 그 구소련의 레닌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야, 홍준표 진짜 사악한 인간. 있는 동상도 철거하는 시대에 지 동상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사실상 박정희가 아닌 홍준표 본인 동상을 세운 게 아닌가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게 박정희 동상인가요? 김일성 모택동 동상이 부러웁니까? 진짜 와, 대박입니다. 이건 철도공단 부지인데 철도공단에서도 이걸 거부했답니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계속 반대했대요. 가처분 신청까지 했답니다.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위에 고가의 구준물로 설치된 것이라며 이걸 하지 말라, 안전상의 여러 이유들,
이것은 철도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이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어요. 하루에 500만 원씩 부과해 줄 것을 요구했답니다. 또 법원에서 이거 받아준 것 같아요. 하루에 500만 원씩 이거 부과금, 이행 강제금 부과하면서 홍준표가 대구시 세금으로 이거 설치한 겁니다. 지동상을 설치한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와, 홍준표 최대 개그였어요. 이자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봐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홍준표는 전에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 생기고 나서 완전히 구구화돼가지고 같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지동상 세우는 놈이 어디 있어요? 자, 서울의 소리 이거 보도인데요. 자, 김상욱 지금 울산 갑인가요? 울산 갑인가 거기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하신 분이죠. 윤 폭로했는데 윤의 회식은 늘 폭탄주로 시작해서 폭탄주로 끝난다. 윤여준 전 청와대 대변인 매일 새벽까지 술 마신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윤건영 의원 윤측 삼청동 안간을 빠로 바꾸려고 했다. 술집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폭로를 했죠. 자, 술 때문에 아침에 지각도 한답니다. 술 때문에 제대로 출근도 못하고 있다. 윤상습 지각의 원인과 가짜 출근의 이유는 폭탄주. 가짜 출근차를 보내는데 먼저 술 먹은 날은 그 가짜 출근차조차도 지각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술통령이다. 기가 막힙니다. 술 먹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얘는 인생 종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지금 탄핵된 상태에서 술 먹으면서 계속 욕만 한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욕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술 먹고 이건 취임이 5월 10일 날인가 취임했죠. 3일 후에 인근에서 이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술에 거하게 취해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술통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박지원의 폭로. 윤측, 이제 윤측이에요. 윤석열도 아닙니다. 윤측에서 지난주 거국 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다. 탁자를 탁 치고 나왔다. 이게 13일자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지가 궁하니까 뭔가 또 술술을 꾸미고 있는 거죠. 거국 내각을 논의하는 이들은 특정 인사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다며 저에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 수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서 윤측과 만나서 거국 내각의 총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 임기를 어떻게든 연장하고 그 사이에 또 술수를 쓰려는 책략 같습니다. 그냥 박차고 나왔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쌍욕을 하면서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박지원. 잘했어요 아주. 자,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헌법재판소 책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주석서에 둘 다 가능하다. 자,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중에 탄핵 사유를 가지고는 151석이면 족하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탄핵할 때는 201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탄핵을 추진하는 거에는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그때의 행위만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에 동조한 것, 내란을 막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대법원도 임명해야 된다, 임명할 수 있다라고 임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법원도 임명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는 얘기.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의견. 그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할 수 있다. 형식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적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죠. 그래서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것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탄핵에도 문제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